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3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까? 제가 고3 때를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이니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고3 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재밌었냐면 공부 빼고 다 재밌었던 것 같아. 고3 때 TV 보면 뭔가 막 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밌다니까. 뉴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뉴스도 재밌고 동물의 왕국도 너무 재밌고 심지어 저는 마라톤 중계를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TV 키니까 마라톤 중계가 하길래 봤는데 이 선두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고3 때는 그것도 그렇게 재밌는 거 있지.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그 마라톤만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3이 공부 빼고 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달리하면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놀아야겠다 하면 정말로 재밌는 게 고3이긴 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즐기시죠. 고3 본인이 끝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한다면 분명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고 결과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자, 시작하죠. 자, 지금 보는 게 중복 조합을 하고 있죠. 중복 조합이 억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복 조합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제가 준 학습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학습지 3번째 페이지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쉬운 예를 먼저 들어보죠. 자, 지금 제가 필기하는 것도 전부 다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한번 보죠. 이거 전개는 너무 쉽죠. 이거 전개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자, 그럼 이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입니까? 아니죠. 3개죠. 자, 보세요. A제곱이라는 거는 A의 2차식, 하나의 항이죠.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A인 거. 얘들아, 2AB가 항이 2개니? 이거는 A 곱하기 B라는 항의 개수가 2인 거지 항은 A 곱하기 B, 항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B제곱도 B 2개 곱한 B 2차 항. 그러니까 항은 하나, 둘, 3개겠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A 더하기 B가 2를 만족하는 A랑 B는 음하정. 얘랑 원리가 똑같아요. 자, 봅시다. A 더하기 B가 인데 둘 다 0 이상, 즉 음하정이다. 그러면 가능한 게 A가 2, B가 0, 1, 1, 빵, 2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 0은 A 2개, B 빵개인 거예요. 즉 이렇게 매치가 돼요. A 1, B 1은 A 하나, B 하나죠. 그러면 얘랑 매치되고 빵 2는 A가 0개, B가 2개, 즉 얘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개수나 똑같은 거예요. 즉 뭐냐? A, B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를 뽑는 EH이랑 같은 거죠. 결국 얘는 EH2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한 개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는 A 더하기 B를 세제곱 시켜봅시다. 그러면 A 세제곱 3A 제곱 B 그 다음에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럼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죠. 다시 한번 볼까요? A 세제곱은 A가 3개라는 항, 얘는 A 2개, B 하나라는 항, 얘는 A 하나, B 2개라는 항, B 세제곱은 B 3개라는 항. 그럼 이게 뭐랑 같느냐? 이게 A 더하기 B는 3인데 A, B가 음하정.
0 이상인 거랑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3, 0, 2, 1, 1, 2, 0, 3이랑 같다니까. 3, 0, A 3개, B 빵개. 예. 2,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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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면 이 개수나 이 개수나 같다고. 이거 잘 알죠? 2개 더해서 3인데 음하정이다. 2개 중에 중복해서 3개 뽑으면 된다. 2H3. 자, 이 원리 알겠죠?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 풀어봅시다. 3개 더한 게 6제곱의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밑에 3개 합이 6인데 음하정인 정수의 개수랑 같다. 이제 이거 이해되죠? 이제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좀 더 쉽죠? 3개 중에 중복해서 6개 뽑아라. 그러면 이거는 3H6이네요. 그럼 결국 위에 것도 마찬가지 3H6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중복 조합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거. 중복 조합의 상황이라고 해서 표가 나왔네요. 조금만 확대해 보죠. 자, 이 표가 우리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죠? 이런 표를 또 어디서 그렸죠? 중복 순열에서도 제가 이런 표를 그렸죠.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다른 종류의 상자로 간다. 중복 순열에서는 다른 종류의 초콜릿이 다른 상자로 간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래서 했습니다. 또 그것도 제가 학습지로 나눠줬어요. 그 다음 그것도 역시 빈 상자 허용하지 않은 거 2개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정리해 줄 건데 이거랑 중복 순열에서 했던 제가 그린 이 표랑 2개를 비교해서 봐야 돼요. 2개를 꼭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자,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다른 종류의 상자 3개에 넣었는데 첫 번째, 빈 상자를 허용해도 된다. 자, 함수로 보라 그랬죠? 같은 종류 5개, 그럼 저는 똑같은 문자로 나타내보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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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른 종류의 상자 3개. 초콜릿을 상자에 넣는 거기 때문에 초콜릿을 정의역, 상자를 공역으로 둔 겁니다. 초콜릿을 상자에 두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빈 상자가 허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모든 초콜릿, 즉 5개를 다 A 상자에 넣는 거야. B랑 C는 비어 있는 거야. 빈 상자 허용이라면서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A에 5개 다 들어갔죠. 그럼 A에는 5개, B에는 빵개, C에는 빵개 이 말이죠.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A, B, C에 각각 들어갈 개수를 저는 X개, 얘는 Y개, 얘는 Z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총 초콜릿 5개를 A, B, C에 넣는 거잖아. 그러면 초콜릿 5개, 5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를 부정 방정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나타내 보면 여기다 쓸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인데 빈 상자가 허용된다. 아까처럼 5빵빵 얘가 빵빵 연계가 돼도 되죠. 그 말은 뭐냐면 X, Y, Z가 음하정 0 이상이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X, Y, Z 모두 다 0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럼 계산은 쉽죠? 3H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를 부정 방정식으로 봐도 되고 같은 게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빈 상자가 허용되는구나 라고 하면 개수로 바로 보라 그랬죠. 얘가 5개,
얘가 3개. 3HU. 바로 하라 그랬잖아. 이제 바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랑 비교해 보죠. 이제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고 각 상자에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래요. 자, 봅시다. 똑같은 초콜릿이니까 A 2개, 3개, 4개, 5개. 자, 상자니까 A, B, C 이렇게. 자, 각 상자에 적어도 하나씩이라 했으니까 일단 하나 넣고 시작하죠. A 하나 넣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2개를 A, B, C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2개를 A, B, C에 넣는 개수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보죠. 이거를 X개, 이거를 Y개, 이거를 Z개 라고 보면 3개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2가 된다고. 이건 어차피 그냥 줬다 생각하고 2개를 주는 거니까 이거의 합이 2라고. 그럼 이것도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인데 X, Y, Z는 다 음하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개수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 요거 2개, 이거 3개, 3H.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3H 되죠. 이렇게 하든지 개수만 보고 3, 2, 3H 바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원래는 5개죠. 원래 5개니까 3개를 더했을 때 5개라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씩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범위가 바뀌죠. 아까는 하나씩 줬다고 생각하면 얘가 음하정 0 이상인데 지금 그런 말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이 문제는 X, Y, Z 1 이상.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나 다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예전에 배운 중복 순열이랑 지금 배운 중복 조합이랑 한번 다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밑에다 좀 적으세요. 자, 만약에 서로 같은 게 다른 데로 간다고 한번 보죠. 똑같은 것이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2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빈 상자가 있냐 없냐로 나눠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빈 상자 있을 때 두 번째 빈 상자 없을 때가 되겠죠. 자, 근데 빈 상자가 있든 빈 상자가 없든 뭘 이용하느냐? 중복 조합을 이용해요. 단 이 숫자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2개 다 중복 조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보죠. 예전에는 서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때도 역시 빈 상자가 있냐 없냐로 나눴죠. 빈 상자가 있냐, 두 번째 빈 상자가 없냐로 나눴죠. 빈 상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몰빵이 가능하다. 이거는 몰빵 가능. 몰빵 가능하다. 이거 조금만 칸이 모자라니까 조금만 띄워볼게요. 자, 빈 상자가 가능하다, 몰빵 가능하다. 자, 서로 다른 게 다른 데로 가는데 몰빵 가능하다. 뭐라 그랬습니까? 중복 순열이라 그랬죠. 이때 쓰는 게 중복 순열. 자, 서로 다른 게 다른 데로 가는데 빈 상자가 없다. 몰빵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죠?
조짜기로 풀었잖아. 조를 짜고 조를 짠 다음에 분배까지 했던 거.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중복 순열을 할 때 똑같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죠. 교과서를 조금만 보죠. 교과서 좀 봅시다. 이게 교과서 몇 쪽이냐면, 잠시만요. 이게 교과서 몇 쪽이냐면, 26쪽. 교과서 26쪽을 잠깐 볼게요. 자,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1번. 같은 종류의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 2번. 서로 다른 종류의 접시, 2번 어디 갔어? 서로 다른 종류의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2번은 나랑 했던 2번을.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사과 5개를 3개 접시에 나누는데, 2번부터 볼게요. 다른 종류의 접시래. 같은 종류의 사과를 다른 접시에 넣지. 바로 이게 2번의 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표 그려서 설명한 게 바로 이거야. 근데 문제는 1번이에요. 1번. 같은 종류의 사과를, 좀 잘 안 내려오네요. 같은 종류의 사과를 같은 종류의 접시를 담지. 똑같은 거를 이제는 똑같은 데 담지. 이거는 저랑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자연수의 분할로 풀어야 돼요. 자,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분할을 몰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를 다 배웠어.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을 다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연수 분할을 몰라도 그냥 이거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을 저는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이것도 배웠어. 똑같은 게 다른 데로 간다. 중복조합. 다른 게 다른 데로 가는데 몰빵 가능하면 중복순열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더 배웠어. 똑같은 데서 똑같은 데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다른 게 똑같은 데로 간다. 이 네 개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똑같은 데로 간다. 이거는 자연수 분할로 배웠어. 그 다음에 다른 게 똑같은 데로 간다. 이거는 집합의 분할로 배웠어요. 여러분 선배들은 내가 작년에 가르칠 때는 1, 2, 3, 4를 전부 다 구별해서 설명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번은. 자, 그러면 됐고. 자, 다시 내가 만든 그 학습지로 옵니다. 학습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교과서 32쪽이 이번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같은 종류의 볼펜 9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함수로 볼 건데,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면 함수 그릴 필요도 없이 바로 답 나오는데,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같은 종류, 4명의 학생. 얘들아, 볼펜 9자루는 같은데, 4명의 학생은 당연히 다르겠죠.
똑같은 게 다른 데로 가네요. 얘들아, 똑같은 게 다른 데로 가면 뭐예요? 중복조합.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너네가 중복조합을 배우니까 당연한데 시험 치러 가서 전체 범위일 때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복순열인지 중복조합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중복조합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같은 종류의 볼펜 9자루.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아이고, 9개라 봅시다. 이거를 4명의 사람에게 준다. A, B, C, D. 자, 근데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돼 있죠? 그러면 바로 간다니까. 이게 9개, 이게 4개. 같은 게 다른 데로 가구나. 그럼 중복조합이구나. 9개, 4개. 그럼 답은 4H9. 이렇게 바로 하면 돼요. 이제 너네 익숙해지면 이런 것도 안 그려도 돼. 또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얘가 X개, 얘가 Y개, 얘가 Z개, 얘가 W개 받는다. 그럼 4개를 더한 게 여긴 9개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9인데 이거 음하정이다. 왜냐면 볼펜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가도 되잖아. 여기 B, C, D가 빵개가 돼도 되잖아. 결국 0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게 음하정이니까 4H9구나. 이렇게 가도 되고 너네가 편한 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교과서 33쪽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9명의 회원이 찬반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투표 결과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무기명 투표랑 기명 투표를 조금 구분해 봐야 됩니다. 자, 9명의 회원이 찬반 투표를 하죠. 9명의 회원, 그럼 9명의 사람이니까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두 가지가 또 다르죠. 다른 게 다른 데로 가니까 중복 순열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요거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9명의 회원을 다 다르게 한번 봅시다. 9명 A, B, C, D, A, B, C, D, E, F, G, H, I까지 있습니다. 얘네가 찬성이냐 반대냐. 여러분, 찬성 반대 영어로 뭐죠? 찬성 반대? 찬성을 저는 C라고 가보죠. 찬성 C. 반대는 저는 B라 볼게요. 반대, 찬성,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함수의 대응으로 볼 건데 X 개수만큼 칸 만들고 Y를 배열하라 그랬죠. 자, 해봅시다. A, B, C, D, E, F, G, H, I. 칸을 만듭시다. 예를 들어 보죠. 찬성, 반대. 그 다음은 반대, 찬성. 이렇게 한번 보죠. 이 두 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결론만 놓고 보면 위에 거도 찬성 8표, 반대 1표. 밑에 거도 찬성 8표, 반대 1표죠. 찬성 8표, 반대 1표로 이게 결과는 같은데 이거는 반대를 누가 했냐가 다른 거야. 위에 반대는 I가 반대했고 밑에 거는 H가 반대했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명투표예요. 투표를 하고 나서 기명, 내 이름을 쓰는 거야. 반대, 김태형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어차피 표수는 똑같아. 찬성 8표, 반대 1표는 봤는데 누가 반대냐가 다르죠. 그럼 이거는 다른 케이스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명투표가 합니까? 아니, 심지어 여러분도 학급 회장 뽑는데 누구? 내 이름 써?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기명투표는 실제로는 잘 행해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기명투표는 뭐냐? 9명의 회원은 9명의 사람이니까 다 다른데 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자, 봅시다. 같은 사람으로 다 A라 볼게요. 여기 9명이 있고 찬성, 반대 봅시다. 또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케이스는 두 개를 같다고 볼까요? 다르다고 볼까요? 물론 지금 반대인데 어차피 똑같은 A야. 이 반대도 A, 이 반대도 A예요. 어차피 이게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찬성 반대가 몇 표인지만 중요한 거죠. 위의 케이스도 찬성 8표, 반대 1표. 밑에 거도 찬성 8표, 반대 1표죠. 그러면 반대가 1표씩 있지만은 누구냐가 지금 어차피 다 똑같은 A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득표 수만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무기명 투표예요. 투표할 때 내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만 중요한 거죠. 결국 끝에 몇 표냐만 보는 거죠. 이게 너네 학급회장 뽑을 때잖아. 그냥 누구만 적지 내 이름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몇 표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 케이스는 같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여러분들이 9명의 회원, 9명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맞는데 무기명 투표일 때는 이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봐라. 자, 그러면 똑같은 게 다른 데로 갔죠. 찬반 다르잖아. 똑같은 게 다른 데로 갔다. 뭡니까? 중복 조합이죠. 개수만 봐라. 9개, 2개. 그러면 정답은 EH9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명 투표를 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돼 있으면 자, 이거는 다 다른 거죠. 다른 게 다른 데로 가고 몰빵이 되느냐? 몰빵 가능하죠. 전부 다 찬성으로 간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몰빵마저 가능하구나. 다른 게 다른 데로 가고 몰빵 가능하구나. 중복 순열이구나. 9개, 2개구나. 이때는 2의 9제곱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차이를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중복조합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배열. 자, 꿀팁을 한번 보죠. 뽑기만 하면 정해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므로 뽑기만 하면 끝이다 돼 있죠.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대원칙은 뽑고 배열이다. 잘 안 나오네요. 뽑고 배열이다. 자, 여기서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1이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 조합에서. 근데 지금 이거는 중복조합이죠. 이제는 중복해서 뽑아도 뽑기만 하면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 경우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교과서 33쪽의 6번 문제를 통해 한번 보죠. 주사위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 D라고 할 때 처음에 점점 커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주사위를 4번 던지죠.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 네 번째 주사위가 있네요. 이거 나타내는 눈의 수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다 이 말이죠. 그럼 주사위는 결국 1부터 6이죠. Y도 1, 2, 3, 4, 5, 6이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A, B, C, D가 결국 주사위 1부터 6까지 중에서 무언가의 눈을 나타낼 건데 점점 커져라 그랬죠. 그럼 결국 뭐냐? 이 6개 중에 4개만 뽑으면 끝나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이 6개 중에 4개를 내 맘대로 뽑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3, 4, 6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뽑았어. 그 다음에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B, C, D 순으로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이렇게 배열하는 거는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배열하는 게 한계라고. 결국 6개 중에 4개만 뽑기만 하면 되구나. 6, C, 4구나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조합에서 배운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등호가 붙죠. 등호가 붙고 등호 붙고 등호 붙고 이제는 같아도 된다고. 그러면 6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이제는 중복해서 뽑아도 돼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는 중복해서 뽑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를 2번 뽑았어. 2를 2번 뽑고 4 뽑고 6을 뽑아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뽑으면 배열하는 건 한계라니까. 자, A 제일 작은 2로 가겠죠. B 그 다음인데 똑같이 2로 가도 된다고. 얘가 2가 돼도 된다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 C, 그 다음 D. 뽑기만 하면 배열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뽑았대. 2 2개, 5 2개 뽑았대. 이것도 가능해요. 2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이렇게. 이것도 어차피 경우에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결국 6개 중에 중복해서 4개만 뽑으면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열하는 게 한 가지다. 뽑기만 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를 보면 되겠네요. 함수의 개수. 방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A,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B. 자, 1번은 했습니다. 1번. 증가함수죠. 함수값이 커진다. 감소함수죠. 함수값이 작아진다 하면 함수의 개수는 BCA다. 뽑기만 하면 된다 이거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가죠. 등호가 들어가죠. 그러면 중복해서 뽑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에서 5, 6, 7, 8로 가네요. 1, 2, 3에서 1, 2, 3에서 Y 5, 6, 7, 8로 가네. 자, 그럼 이제는 여기에 등호가 붙으니까 결국 1, 2, 3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3개가 대응되죠. 그럼 결국 5, 6, 7, 8 중에 나는 3개만 뽑으면 돼요. 하지만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뽑는데 만약에 5, 6, 7 이렇게 뽑았대. 그럼 순서대로 가면 돼요. 5, 6, 7.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다. 근데 중복도 괜찮다고. 예를 들어 보죠. 만약에 5 하나, 7을 2번 뽑았다고 한번 봅시다. 7을 2번 뽑았대. 그러면 5, 6, 7 이렇게 배열하면 되잖아. 뽑기만 하면 배열하는 거는 한 개다. 즉 뭐냐? 이 4개 중에 중복해서 3개만 뽑으면 되는구나 이 말이죠. 이게 3개, 이게 4개니까 4H3이구나. 결국 이것도 이 말이죠. 정의역이 A개다.
공역이 B개다. 그러면 이 B개 중에 중복해서 A개 뽑으면 되니까 BHA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중복 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중복 조합이 수능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 난이도가 제법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작년 6월 모평의 문제예요. 6월 모평에 4점짜리 문제고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풀 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돼. 반드시 풀어보고 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중복조합을 쓰는지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 한번 보죠.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적 나왔네요. 뭐 개수를 구하라. 나가 나왔대. 그럼 일단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얘들아 일단 이런 말 만드냐? n이 1, 2, 3일 때 이 말이니까 n에다 1, 2, 3 한번 좀 넣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만드냐? 그냥 넣어볼게요. 1부터 넣어보세요. 1부터 넣어보면 여기다 적어봅시다. x2 마이너스 x1이 2 이상이다. n에다가 2 한번 넣어보죠. x3 마이너스 x2가 2 이상이다. x4 마이너스 x3이 2 이상이다. 일단 이거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x4는 12 이하구나.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인데 일단 여러분 두 개 뺐을 때 2 이상이면 x2, x1 중에 뭐가 더 크냐? 아니 큰 데서 작은 데를 뺐으니까 양수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x2가 x1보다는 크겠네. 그럼 이걸 통해서 x2가 x1보다는 크네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x3가 x2보다는 크겠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x4가 x3보다는 크다는 걸 알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이게 음이 아닌 정수다 돼 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나타날 수 있는 숫자를 나는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에. 자, 시작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까지냐? 결국 제일 큰 게 x4인데 이게 12 이하죠. 그럼 결국은 x 1, 2, 3, 4는 0부터 12 사이에 어떤 수로 하나씩 갖겠네요. 그럼 0부터 12까지. 그럼 여기에 1, 2, 3, 4, 5, 6, 7, 8, 다 할 거다. 10, 11, 12, 다 했습니다. 그러면 x1, 2, 3, 4는 이 중에 하나씩 가져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제일 작은 게 x1이니까 이 중에 뭔가 가져가겠죠. 뭐 x1이 뭐 여기 있다. 그 다음 얘보다 큰 게 x2니까 x2는 여기 있다. 그 다음 x3니까 x3는 여기 있다. x4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결국은 x1이 어떠한 숫자를 갖고 x2가 어떠한 숫자를 갖는데 이 간격이 2 이상이죠. 그 말은 뭐냐면 x1과 x2 사이에는 반드시 몇 개의 숫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두 개 뺀 게 2 이상이니까 두 개 사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숫자가 몇 개냐고. x2랑 x3 사이에도 과연 숫자가 있겠죠. 과연 이게 몇 개냐고.
이 사이에도 숫자가 있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과연 몇 개냐고. 이게 과연 몇 개냐고. 자, 그 다음에 x1도 지금 x1보다 작은 것도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얘가 0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도 숫자가 과연 몇 개 있을까 이 말입니다. x4도 10이 이하지 12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x4보다 큰 숫자가 또 몇 개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몇 개냐? 그러면 이 개수를 저는 이게 A개, 얘가 B개, 얘가 C개, 얘가 D개, 얘가 E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x1과 x2 사이에 숫자는 몇 개 있을 수 있을까요? 2개 뺀 게 2 이상이니까 요게 B가 2 이상일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봐봐. x1이 얘처럼 2래. 얘가 2래요. 그러면 x2가 가능한 거는 4도 가능하죠. 얘가 4도 가능하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4래. 얘가 2고 얘가 만약에 4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숫자 뭐가 있을까? 2고 4야. 이 사이에는 숫자 3이 있어야 되겠죠. 몇 개야? 1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래. 5 빼기는 3이니까 2 이상 만족하죠. 얘가 만약에 5래. 그러면 2랑 5야. 이 사이에는 3, 4, 2개 있겠네. 아, 그 말은 뭐냐?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개수는 2 이상이 아니고 1 이상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2, 4 이렇게. 그럼 이 사이 1개잖아. 그러면 1개도 가능하니까 1개 이상의 숫자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C랑 D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식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도 올 수 있는 개수는 1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가 올까? 여기는 x1은 제한 조건이 이거 말고 특별한 건 없죠. 지금처럼 x1이 만약에 2야. 그러면 0, 1 이때는 2개가 왔죠. 자, 근데 x1이 0일 수도 있잖아. x1이 0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x1보다 작은 게 뭐가 있어? 0보다 작은 숫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A가 가능한 거는 빵개도 가능하다. 빵개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즉 x1이 빵이면 이 개수는 빵개고 x1이 1이면 1개고 x1이 2면 0, 1, 2개다 이 말이죠. 결국 0 이상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2도 역시 0 이상이에요. 자, x4가 지금 12 이하야. 그럼 얘가 만약에 10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10이면 마지막이니까 얘보다 큰 건 없겠죠. 그럼 그땐 빵개. 얘가 만약에 11이야. 11이야. 그럼 얘보다 큰 거는 그때 1개. 10이야. 2개. 결국 얘는 0 이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나는 이게 몇 개인지를 다 더하자 이 말이에요. A, B, C, D, E. 이게 몇 개일까? 자, 전체 0부터 12까지 숫자는 13개 있죠? 그럼 이게 13개냐? 그렇지가 않아요. 13개 중에 x1, 2, 3, 4가 숫자 하나씩 가져갔잖아. 총 13개 중에 4개는 가져갔잖아. 그럼 결국에 13 빼기 4인 9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의 개수는 다 더한 게 9다. 자, 조건은 0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0 이상.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부정방정식은 기준을 0 이상으로 잡으라 그랬죠. 얘는 딱 좋네요. 얘도 딱 좋아. 근데 이거는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니까 내가 치환을 해서 바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치환도 안 한다. 자,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구나. 그러면 B, C, D 하나씩 주구나. 그럼 하나씩 주니까 얘는 9개가 아니고 6개로 줄어드는구나. OH, 6 바로 하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가 치환도 해줄게.
지안 또 해줄게요. 합시다. 자, 이게 합이 9고 이 범위에서 범위도 한번 적어봅시다. A랑 E는 0 이상, B, C, D는 1 이상. 자, 얘를 한번 보죠. B가 1 이상이래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B가 1 이상이래. 내가 원하는 건 0 이상이죠. 넘겨. B-1은 0 이상이구나. 치환해. 얘를 B 프라임으로 치환하죠. 자, 그럼 결국 뭐냐? 이걸 치환했다는 얘기는 B는 B 프라임 더하기 1로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C, D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B 자리에 뭘 넣냐면 B 프라임 더하기 1을 넣으세요.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1. 자, C랑 D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도 C 프라임 더하기 1. D도 마찬가지. D 프라임 더하기 1. E는 그대로 가고. 이게 9다. 하지만 이제 조건이 바뀌죠. 자, B 프라임은 0 이상. 내가 원하는 0 이상 음화적 나왔죠. 이때는 A랑 E랑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모두 0 이상이구나. 내가 원하는 게 나왔구나.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A 더하기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는 1, 2, 3 넘겨. 1, 2, 3, 6이구나. 됐죠? 그러면 5개 중 6개 뽑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OH6이구나. 이 계산해 볼까요? 2개 더해서 1 빼. 그러면 10C6이구나. 10C4구나. 그러면 4, 4, 2, 1, 19, 8, 7 계산하면 210이네요. 210이구나. 그게 답이 1번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풀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이 워낙 수능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반드시 수능에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